네, 안녕하세요. 변리사 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 어떻게 하나 알아보시러 오셨죠, 그죠? 그래서 저는 민법 강사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뭐 민법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시작하기 전,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시험 과목이나 뭐 이런 거 좀 개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개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알아보셨겠지만, 이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정답 고르면 되는 객관식 문제고요. 2차 시험은 이제 논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백지를 이제 채우셔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 1차는 이제 객관식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차는, 보통 이제 연초에, 보통 이제 3월의 셋째 주, 이제 2월 셋째 주, 토요일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2차 시험은 7월 말쯤에.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1차 시험을 한 번 합격하면, 2월 달에 이제 본 1차 시험에서 합격하면, 그 해 이제 7월에 보는 2차 시험 한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를 넘어가서 근데 이제 25년에 2월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25년 7월에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한번 볼 수 있고 26년 7월까지 이제 2차 시험 한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한번 합격하시면 2차 시험을 이제 2번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보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 동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걸 뭐 기득 뭐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좀 붙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2월에 이제 1차 시험 보고 공부 기간이 한 5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차를 5개월 만에 갖고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차 합격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동차 합격을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어려우니까. 그죠? 그래도 저희 학원에도 지금 몇 년 연속 지금 동차 합격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최고죠. 1차 시험 합격하고, 바로 이제 2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변리사 자격증 따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렵긴 하지만 할 수 있다, 그죠? 해내는 분들이 계신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꿈 크게 가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동차 한번 보고, 이제 기득 한번 보고, 그래서 2차 시험 이제 2번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객관식 과목인데, 이 1차 객관식이 3교시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오늘은 이제 그 1차 설명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얘기는 이제 별로 안 하고, 이제 1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인데 1교시 과목이 이제 산업재산권법이라고 그래갖고 이 안에 이제 특허법, 그 다음에 상표법,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이제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산업재산권을 다루는 법이 이렇게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세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산지법이고 2교시가 이제 민법입니다. 그다음 이제 3교시가 자연과학이고 이 자연과학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 안에 물화생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치학 이렇게 이제 흔히 아시는 이제 자연과학 기본 네 가지 과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봤지만 산지법도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세 과목이 그죠 1교시. 자연과학도 물화생지 네 과목인데 한 교시, 그죠? 민법은 단일 과목인데 한 교시예요, 그죠? 그만큼 민법이 중요하고 또 양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100점씩입니다. 각 100점씩 해가지고 이제 평균 내서 이제 커트라인이 나오는데 이 100점씩인데 이제 문제는 40문제씩이에요. 그럼 이제 한 문제당 2.5점이 배점이 되겠죠, 그죠? 2.5점 곱하기 40문 해갖고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커트라인을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어려웠던 때는 커트라인 확 낮아지고 좀 쉬웠다 그러면 커트라인 확 올라가고 뭐 이렇게 편차는 있지만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온 커트라인을 보면 76에서 한 77 정도 돼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커트라인입니다. 그죠? 올해도 이 정도 나왔고, 그죠? 작년에는 이제 너무 어려워갖고 70점대 초반 나왔었고, 재작년에 또 너무 쉬워갖고 80점 넘고 그래서 편차는 좀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에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출제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정도를 목표로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이제 어려워지면 이렇게 되고 좀 쉬워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1차 시험 세 과목을 이렇게 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민법이 이제 2교시에 있는데 이만큼 중요하다. 단일 과목인데 이제 100점이 배점이 돼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1차 시험을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자격증을 따셨을 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법은 당연히 산재법이에요. 그래서 1교시에 들어있긴 하지만 민법은 모든 법학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시작하실 때도 대부분 같이 시작하시긴 하는데 민법을 하여튼 제일 먼저 이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리사 1차 시험을 보시면 같이 하든 따로 하든 일단 민법은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처음부터 봐야 돼요. 법학의 기초. 이걸 잘 알아야 얘네들도 잘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민법 강사니까 오늘은 이 민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개관은 이제 과목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1차 시험, 2차 시험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프린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로마자 1번 민법의 특성이 있는데, 이제 첫째 줄,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둘째 줄,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죠? 단일 과목이 이제 100점이다. 느낌 오시죠? 그죠? 세 과목 합한 거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여러분 지금 7월인데,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1월 1차 시험 이제 2월 말에 본다 그랬죠. 2월 셋째 주 토요일이니까 2월 말쯤 되는데, 그래서 통상 우리의 수험 기간은 3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학기 개강하는 듯이,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벌써 7월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기본 강의 다 끝났는데, 민법 기본 강의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민법 기본 강의 다 끝났는데, 이거 50회 했습니다. 50회. 그러니까 50회 이상 되는데, 50회. 그러니까 이제 매주 5회씩. 10주 분량이죠. 그죠? 우리 10주면은 2달 살짝 넘어가면 한 2달 반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한 번 하는데도 50회. 거의 한 2달 반, 2개월 반 됩니다. 이 정도 된다. 그죠? 그만큼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양이 많다는 게 첫 번째 어렵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 다음 문장을 우리 이제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봐드릴게요. 그죠?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요게 지금 민법도 그러니까 이제 단일 과목이긴 하지만 큰 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차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민법 총칙. 두 번째가 이제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라고 있는데 채권법은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 이렇게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40문제라고 그랬는데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4단원으로 돼 있고, 책의 순서도, 그러니까 법조문의 순서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책의 순서도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 시작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물권법에 이제 공통되는 내용, 채권법에 이 모든 법들 중에 공통되는 부분을 모아놓은 게 총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권하고 채권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모르시겠지만 얘네들도 뭐다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이제 생기고 나서 채권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물권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무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채권 총론하고 강론도 연결이 돼 있겠죠. 다 채권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결 다 연결이 돼 있어.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민법 총칙 볼 때 민법 총칙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얘기가 여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민법 총칙 책을 잡으면 야, 내가 민법 총칙을 잘해야겠다 그러고 민법 총칙만 10번을 읽어도 민법 총칙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걸 알아야 얘를 알거든. 요게 이제 좀 어려워요. 법학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근데 뭐 실제 판례라는 것도 우리 대법원 판결문을 배우게 되는데 대법원 판결문이 나올 때 딱 이 사건은 여기만 있다 그런 사건은 없어요. 뭐, 이 하나의 사건이 여기 다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이제 판례를 배울 때 이거를 모르면,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리사 시험 시작하면 요 말을 아주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이른바 회독이라는 거죠. 회독. 그죠?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보고 왔다 그러면 이제 1회독. 그죠? 그래서 끝까지 다 보고 와서 다시 돌아서 한번 또 보면 그러면 2회독. 그러고 와서 또 한 번 보면 이제 3회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학이라는 거는 1회독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이해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1회독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에 뭐가 있든지 한번 다 들어는 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물권법, 채권법의 내용들이 뭐 어떤 거구나. 자, 요런 걸 안 상태에서 민법 총칙을 다시 보면 그때 이제 요때 요 얘기가 그런 얘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그렇게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요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학은 1회독 갖고 안 되고 최소한 3회독 정도 돼야 그래야 요게 요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요게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까 양이 방대하다고 그랬죠. 1회독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이렇게. 그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죠? 1회독 하는데 민법이 워낙 많으니까 이 정도 걸린다고. 그죠? 2회독, 3회독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학에 좀 이제 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문단. 각 단원의 연관성이 또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셋째 줄. 뒤에 나오는 물건이나 채권을 알아야 앞에 있는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게다가 이제 민법은 우리 수험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예컨대 여러분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같이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덧셈 뺄셈부터 배우고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은 수험 기간 1년인데 이 안에서 뭐 차근차근 올라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민법 총칙에서 이제 뭐 초등학교 1학년 내용부터 고3 내용까지 다 있고, 그죠? 그럼 처음부터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그래서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애들 중에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리사 시험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그냥 바로 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아래, 셋째 문단. 민법은 각 단원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법은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도는 데만 이제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이제 한 번 돌아와서 2회독 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이라는 게. 그죠? 이렇다. 그죠? 그럼 이제 결론이죠. 그렇다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넷째 문단 보시면.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접근할 때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못 넘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처음부터 이해가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실력이 향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게 이제 효율적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학은 회독을 좀 잘 해야 된다. 1회독, 2회독, 3회독 좀 돼야 그래야 이제 좀 뭔가 한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1회독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독학을 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은 이게 외계어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 강의 때도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를 다 끌어다가 사례로 설명드리고 다 이해시켜 드립니다. 그죠? 근데 그 당장에는 이제 뭐 이쪽은 뭐 이제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지만 이제 완전히 자기 건 안 되겠지만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한 3회쯤 되면은 그럼 이제 이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서로 앞뒤가 막 연결이 되면서 악의가 맞아지고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다음 로마자 2번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라면 돼 있는데 이제 제목이 민법에서 고득점에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을 정복하는 게 이렇게 매우 어려운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를 보면 민법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커트라인이 한 76에서 77점쯤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열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특허나 뭐 이런 거 하려면 뭐 그 자연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하잖아요. 뭐 발명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공계열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시는데, 그죠? 이공계열 분들이 자연과학 되게 잘 볼 것 같죠? 그죠? 이공계열이니까 자연계잖아. 그죠? 되게 잘 볼 것 같지만 이 자연과학이 제가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들한테 조금 이따 이제 선생님 들어오시겠지만 60점 맞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진짜 잘 맞으면 70점 맞는다. 자연과학 최고 수준이 70점 맞는답니다. 60점 맞으면 합격권에 들어온답니다. 그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뭐 예컨대 물리 전공이다 그러면 물리는 잘하겠지만 화생지는 약하잖아. 그죠? 화학 잘한다 그러면 또 다른 거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과목을 전부 다 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게다가 그 각 과목당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자연과학을 60점 맞으면 이제 합격선이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커트라인 76, 77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60점 맞으면 점수 어디서 채워야 돼요? 여기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서 뭐 이거 잘한다 그러면 뭐 70점 나온다 그러면 여기 좀 줄여도 되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보통 90, 90, 60. 이렇게 하면 딱 평균 80점 나거든요. 우리 딱 요 점수 좀 높게 맞아야 커트라인부터 좀 안정적으로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0, 90, 60이면 요 정도 나옵니다. 80점. 그죠? 이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 봐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죠? 커트라인이 80점 넘은 게 제 기억에 이제 한 번밖에 없으니까 80점 맞으면 이제 안정적으로 합격하겠다. 그래서 90, 90, 60 잡고 온다. 그럼 민법 뭐예요? 90점 이상 맞아줘야 돼.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변리사 시험 진입하시면 민법 공부를 이제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 두째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 맨 위에 조금 전 여기서 민법을 80점 맞았다. 근데 이거 60점 맞았다. 합격하기 어렵겠죠. 그죠? 사실 80점도 좋은 점수긴 한데, 맞기 어려운 점수긴 한데, 좀 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못하면 1차 합격이 어렵다는 결론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민법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랬는데, 자, 변리사 시험을 진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 도사들입니다. 그죠? 공부를 많이 해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요 부분은 이제 말을 많이 안 드리려고 그래서 제목만 좀 보실게요. 1번. 이해와 암기의 반복이다. 이제 괄호치고 특히 이제 암기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공계열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물론 법학도 이해를 기초를, 우리, 나가시다 보면 제가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교재를 쓰는데, 제가 이제 쓴 거고. 요게 이제 나가시다 보면 저기 이제 견본이 있어요. 그거를 뭐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께만 한번 봐보세요. 이만합니다. 940페이지. 그죠? 조금 매년 판례가 또 추가되니까 막 늙으면 지금 한 9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양을 한번 봐봐라. 이렇게 많다. 그죠? 그래서 이 많은 거를 다 암기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해가 기본이 돼야 암기 양을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해가 중요하긴 한데, 자, 아까 이제 회독이 되면서 실력이 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다음에 돌아와서 볼 때 처음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럼 실력이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맨날 이 수준이란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암기를 좀 활용을 해갖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암기를 해놓으면 얘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학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해만 치중하지 마시고 암기를 좀 적절히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일단 외워놔야 나중에 얘네들이 만나서, 외우는 것들이 만나서 이해와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실력이 막 들고 그러거든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너무 이해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1번 이렇게 좀 괄호치고 이제 암기의 중요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맨 밑에 네 번째 문단 결론만 보실게요.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해와 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게 법학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이 객관식 문제집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병행되어 있는데, 자, 요거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를 같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24년 2월이었죠. 지난 2월에 이제 1차 시험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차 시험은 25년 2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24년 2월에 이미 올해 시험은 끝났고, 3월에 기본 강의 시작해갖고, 제가 기본 강의 끝났다고 그랬죠. 그죠? 중강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급 강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본 강의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6월 말쯤에 시작했나? 그죠? 6월 말쯤에. 그래서 중급 강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한 7월부터 시작해갖고 한 9월 말쯤까지 이렇게 이제 객관식 강의 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 커리큘럼이 민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고,
그럼 이제 3월부터 진입한, 저희 종합반 진입한 수험생들은, 기본 강의 들을 때 1회독, 중급 강의 들으면서 2회독, 이제 객관식 강의 들으면서 3회독, 이렇게 이제 3회독이 되도록, 이렇게 학원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 이거는 이제 저희 경험의 산물입니다. 저희 뭐 올해 뭐 이제 하다 보니까, 회독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단계로 해서 9월 말까지 이제 3회독이 끝나도록. 그죠? 그럼 이제 9월 말에 끝나니까 10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보통 한 5개월? 10, 11, 12, 1, 2, 요 정도, 그죠? 2월 다 차진 않지만 5개월 남짓 되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3회독하고, 여기서 또 3회독하고. 그죠? 여러분들 기본 강의는 50회지만 중급 강의 35회고, 객관식 강의 25회고, 보면 볼수록 이제 횟수는 줄어들죠. 왜냐, 한번 보면 이제 그 다음 볼 때는 좀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독할 때마다 횟수는 줄어들고, 요때도. 그러니까 이때 이제 더 많잖아요. 거의 8개월, 7개월 되는데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3회독을 또 해내셔야 돼. 그럼 이쯤 가면 몇 회독 돼 있는 거야? 한 최소한 6회독 정도 나오죠. 그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과정을 소홀히 안 보내고 이 과정을 꾸준히 잘 보냈다 그러면 이 정도 6회독 정도 되면 시험장 가면 이제 잘 보고 나옵니다. 시험을. 점수 잘 맞아서 나옵니다. 그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 시즌이 매우 중요해요. 그죠? 이때까지는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강의로 막 쏟아 부어드리지만 이때부터는 강의 거의 없어요. 특강해가지고 뭐 그냥 짧은 강의 뭐 좀 기억을 되살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이제 뭐 모의고사 강의 뭐 좋은 특강 이렇게 짧게 뭐 2회 뭐 5회 뭐 이런 식으로만 있지 긴 강의가 없으니까 이때는 뭐야? 여러분들이 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본 쌓는 걸 가지고 달리셔갖고 보통 이제 실력 느는 걸 보면 이렇게 안 늡니다. 이렇게 안 늘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법학은.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쫙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합격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안 오른다고 여기를, 이게 여기서 쫙 올라가려면 여기를 진짜 잘 보내줘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 기본 중급 객관식 착실히 매일매일 꾸준히 복습을 꾸준히 강의 수강하고 기본서 읽고 해당 객관식 문제까지 풀고 이런 걸 꾸준히 매일매일 해주셔야 그래야 이게 이제 쌓이고 나중에 이제 이때 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몇 월? 7월. 여러분 지금 이미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중급 강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요쯤. 그죠? 7월 말에 우리 객관식 강의 시작하니까 지금 7월 초잖아요. 그죠? 지금 이쯤 와 있습니다. 그죠? 남들, 저 벌써 지금 1회독하고 2회독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3회독하고 여기 3회독하고 해서 6회독 해야 이제 된다고 그랬는데. 그죠? 여러분들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 25년 2월이 목표가 아니라 26년 2월로 목표를 바꿔야겠다. 그죠?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7월에 오셨으니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자, 솔직히 7월이면 3월에 시작한 분들보다 늦은 건 맞아요. 그죠? 대신에 좀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어차피 거의, 그죠? 여러분들 뭐, 개월 수가 많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뭐 좀 늦었다고 해서 절대로 목표를 26년 2월로 늘리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왜 그러냐? 자, 25년에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중간에라도 들어와서 열심히 해갖고 25년에 한번 붙어보겠다고 진짜, 그죠? 최선을 다했던 수험생하고, 그죠? 그냥, 그러면 뭐, 올해는 좀 늦은 것 같으니까 내후년을 준비하자 그러고, 그냥 기본 강의나 듣고 강의나 듣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하고, 그죠? 여기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설령 이 열심히 한 사람이 여기서 못 붙어도 여기서 누가 붙겠어요? 그럼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알잖아. 그죠? 왜? 전자, 즉 제가 먼저 말씀드린 사람은 요때 시험 한번 보고 요때 시험 2번 보는 거예요. 근데 후자,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설렁설렁 강의만 듣고 이렇게 했다가 이때 시험 보는 사람은 처음 시험 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시행착오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7월에 왔지만 반드시 마음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2월에 합격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붙어야지, 달려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때도 안 될 뿐더러 이때도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뭐 설명할 때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 진입하실 때 아직 진입 여부가 고민 중이다 그러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진입을 하세요.
이 시험 쉬운 시험도 아니고요. 이 시험 들어왔다가 뭐 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한 3년, 4년 뭐 그냥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이 젊은 날의 중요한 인생이 훅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진입 여부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정말 내가 이걸 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진입하시는 거예요. 대신 진입 이거 여부 고민을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늦었는데 이거 고민한다고 또 시간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알아보고 결정을 딱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진입 여부가 결정이 됐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이때는 뭐 강의 선택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학원, 아무데나 저희 학원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학원 뭐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여튼 무슨 제가 드리려는 말씀 취지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그냥 당장 오늘 이미 진입 여부를 마음 먹고 이제 뭐 설명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당장 뭐 그냥 강의 기본 강의부터 해갖고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거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강의 할 때는 하루에 3시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금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루에 1회씩 소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자라요. 최소한 1.5회에서 한 2회 정도, 많으면 2회 정도 이걸 소화해내야 이거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몸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 진입한 수험생들은 제가 뭐 주말은 좀 쉬어도 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쉴 시간도 없습니다. 주말도 그냥 달려야 돼요. 지금 시작하시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때도 안 되면 이때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이제 뭐 또 힘든 말씀만 드렸는데 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9월에 진입해갖고 이렇게 1차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죠?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대신 좀 독하게 몸이 힘들 정도로 좀 해내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대신 해내기만 하면 오히려 저는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 아까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빨리빨리 반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2회독 했는데 여러분들이 1.5회씩 막 이렇게 2회씩 막 소화를 해내면 짧은 기간 내에 3회독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효과는 사실 더 좋아요.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시작한 수험생도 진짜 독하게 하면 이때 붙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올게 그러면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하다가 이제 그 2번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단은 오로지 객관식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민법은 특히 객관식만 있습니다. 민법은 2차에 없어요. 1차에는 민법을 보고 2차에는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봅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같은 사법 쪽이긴 하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민법은 1차 객관식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1차 객관식만 보면 된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 객관식 연습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 3월부터 기본 강의 이거는 뭐 대부분 학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하고 이때까지는 객관식 문제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다가 요때 이제 객관식이 시작하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3월에 기본 강의 하면서도 그 OX 지문집 좀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다 보면 이제 견본이 비치가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제 책에는 요게 이제 기본서고요.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객관식 문제집으로 포객, 이제 여러분들 포객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라는 게 있고, 포인트 민법 OX 지문집이라고 있는데, 이 포인트 객관식은 지금 줄여 한 1280페이지 정도. 1280페이지 정도. 이만합니다. 나가서 두께만 구경해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OX 지문집은 한 600페이지 정도.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 푼다 그럴 때 아무것도 모르는 기본 강의부터 이거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풀어요. 못 풀고 오히려 혼란만 가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변리사 기출 문제와 변호사 기출 문제만 좀 축약해서 모아놓은 OX 지문집 요건 얇습니다. 그죠? 요거는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같이 이 포인트 민법하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여러분 이제 민법 수업은 예습이 필요 없습니다. 읽어보고 와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강의부터 듣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 복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먼저 들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그날 강의 들은 페이지만큼 기본서를 이제 읽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에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시고, 그죠? 이거를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7월 진입생인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바로 객관식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요 OX 기출문제, 요 얇은 거는 기본 강의 들으면서도 이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기본 강의와 함께 병행을 하셔라. 저도 이제 기본 강의 때부터 병행을 해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하고 여러분들 기본서 읽고 OX 문제 풀어오시면 다음에 2회차 때 1회 했던 부분에 객관식 문제 한 2, 30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서하고 이제 객관식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병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려면 그게 더 이제 좀 효율적이긴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제목이 뭐야?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본서만 보고 객관식은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은 특히 이제 7월 진입생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객관식 문제도 이제 기출 문제도 이렇게 풀어주시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페이지. 이 민법이라는 걸 이제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조문, 판례, 이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여러분 뭐 이제 뭐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법 규정 얘기하는 법 규정, 우리 민법 규정. 판례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문. 이론은 이제 이 민법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그죠? 학자들이죠, 그죠? 학자분들이, 그죠? 야, 이거 이럴 때는 A처럼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사건에서는 A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거 B로 해결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주로 이제 견해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써드렸는데, 그래서 이론이라는 게 우리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 있겠어요? 논술형에서는 좀 필요하겠지만 객관식 시험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정답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출문제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겠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7, 80%. 많이 날 때는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한 7, 80%.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판례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조문. 뭐 한 15에서 뭐 한 20% 정도. 그죠? 그리고 이제 이론은 5% 미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판례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판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이 없거나, 조문이 있는데 불명확하거나, 이럴 때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판례를 잘 알려면 조문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판례만, 그러니까 조문은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수험생들이 보면, 특히 이제 막판 가면 조문에 소홀하게 돼요. 왜 그러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조문 좀 잘 봐라. 맨날 옆에서 말씀을 드려도 수험생들이 조문을 잘 못 봐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니까 계속 만년은 이쪽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조문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습관을 잘 잡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문의 중요성 보시면. 자, 밑줄.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의 순서가 되는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제가 선행이 된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 문제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 좀 무시하다가 나중에 이제 뒤통수 맞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첫째 줄,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조문은 대하는 태도를 잘 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 해놨죠? 이거는 강조해놨습니다.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를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그냥 반드시 조문집을 열어서 확인하고.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여기 통학하거나 그러면 이제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도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조문 보면서 다녀야 돼. 그죠? 심지어는 식사할 때도 조문 보면서 식사해야 되고. 그죠? 그렇게 이제 좀 습관을 항상 그냥 옆에다 두고 다닌다. 이렇게. 그냥 조문은 이제부터 내 친구, 뭐, 그죠? 이런 식으로 습관을 좀 잘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제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인데, 아래줄 보시면, 조문만 읽어도 양 당사자 간의 뭐 이해관계라든지 뭐 사실관계 관련 판례, 기출지문. 그러니까 조문만 읽어도, 아, 이 판례 뭐 있었지? 기출지문 뭐 있었지? 그죠?
당사자 간에 이때 이거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이 그냥 줄줄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서. 그 정도가 돼야 돼. 조문 하나 보면서도. 그죠? 네. 그게 처음부터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되려면 처음에 습관을 잘 잡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막 이제 3회독, 4회독, 막 이제 5회독,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조문이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습관, 이걸 처음에 길러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보는 태도, 이것만 잘 길러놔도 일단 이제 첫걸음은 잘 떼는 거다. 되셨다. 그죠? 그래서 이게 조문이 그렇게 중요하다. 되셨다. 그죠? 그 다음 이제 4번의 교재 선택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책을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제 시험을 볼 때 민법은 교수님들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 같은 강사가 쓴 이제 수험서가 있죠. 그죠? 학술적 가치는 사실 상대가 안 되죠. 그죠? 학술적 가치는 교수님들 교과서가 훨씬 훌륭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죠? 교수님들 교과서, 제가 아까 960페이지 두껍다 그랬죠. 그죠? 교수님들 교과서 찾아보시면 2000페이지가 넘습니다. 2000페이지가 넘고, 이 교수님들의 관심은 지금 기존의 조문과 판례가 어떻다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나라의 민법이 발전하려면 조문에 나아갈 방향, 판례에 나아갈 방향, 그죠? 이런 거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비중이 높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술적 가치는 교수님의 교과서가 이제 훨씬 훌륭하지만 수험을 위해서는 수험서를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맞겠다. 그죠? 그러니까 수험서는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조문과 판례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교재의 선택은 이제 수험서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근데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뭐 여러분 어린이들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딱 한마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자, 학습이죠? 학습. 여러분들 이제 이공계열이다 보니까 한자 약한데, 학습, 배울 학, 익힐 습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익힐 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배우는 것보다 스스로 이제 자기 익혀갖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고, 특히 시험에서는, 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선생님, 저 들을 때는 맨날 알겠던데 막상 혼자 가서 문제를 풀어보려니까 모르겠더라. 그죠? 그게 이제 복습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좀 알려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그러면 그거를 반드시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울학과 익힐습이 있는데 익힐습이 훨씬 중요하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4페이지 보시면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걸어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수강만 했다고 이해됐다고 자기가 안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복습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넷째 줄에 밑줄을 안고 했지만 조문 읽고 기본서 읽고 그죠? 그다음에 저 OX 지문집 풀이까지 이제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조문 읽고 기본서 읽고 OX 지문집까지 풀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은 뭐 진입하는 입장이니까 의지가 아주 확고해 갖고 그까짓 거 내가 뭐 하루에 매일매일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실제 해보면 하루마다 밀리고 또 밀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이게 지웠지만 하루하루씩 밀리다 보면 여기선 티가 안 나죠. 여기서 티가 안 나. 어디서 티가 납니까? 여기서 티가 나지. 밀리고 밀리다가 시간 부족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올라가 못 올라가. 그냥 이러고서 그냥 시험장 끌려 들어가고 이제 떨어지고 나오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제 각오를 초심을 잃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 좀 복습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게 어려운데 반드시 좀 해내시길 바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이제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말이 빨라지는데, 뒤에 자연과학 선생님도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그죠? 제가 이제 수업할 때마다 그려드리는 그림인데,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2024년 기출문제입니다. 23년 기출문제고. 그러면 요 부분들은 24년에는 한 번 나왔는데 이전에도 나온 적도 없고 이후에도 별로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매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띵 나왔다 사라지는 이런 문제들, 지문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야? 매년 출제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은 어디야? 여기.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옆에서 이제 상담할 때도 말씀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지켜져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죠? 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좀 중요한 시기에 이제 보내야 되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뭐 여러분들 취직해서 이제 돈 벌어야 될 나이에 이제 또 뭐 부모님 돈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합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 틀리면 합격 못하지,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안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면 오히려 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민법에서 이렇게 늘리는 사람이 특허법 가면 안 늘리겠어요? 전 과목 다 늘리고 있어. 그죠? 그러면 남들 6번 볼 때 이 사람은 3번도 못 봐. 그러고 들어가면 떨어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옆에서 상담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가혹하긴 하지만 이거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아냐? 이거 알고 해라. 이것도 모르면서 이런 거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좀 가혹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잘 지켜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함부로 공부 분량 잘못 늘리다가는 그럼 이제 시험에서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왜? 시험 보고 나면 여기서 구멍이 뻥뻥 뚫렸어. 이거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장에도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자, 근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 여러분들은 우리 법학은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건마다 좋은 판례가 딱딱딱딱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는 조문이 이렇고 이때는 판례가 이런데 이때는 어떻지?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해. 왜? 지적 호기심 있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는 어떻게 될까?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어를 잘 하시고 자꾸 이렇게 이거부터 일단 잘 하신다.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할 분량의 조절 밑줄 보시면 기본기와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막 파고들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또한 시험을 보면 반드시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에 그냥 이런 지문들까지 모두 커버한답시고 그냥 내가 보는 교재에 빠져있는 판례가 있는지 뭐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있는지 아닌지 막 불안해하면서 이 책 저 책 찾고 그죠? 그리고 책에도 없는 판례도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의 양을 늘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격의 길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둘째 문단은 썼죠. 항상 지적 호기심과 불안에 대면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는데 이 시험은 남들 못 맞추는 문제까지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이 시험이 진짜 어려워지고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도 남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추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시험이야. 그죠? 근데 그걸 못하지. 그걸. 그죠? 그래서 둘째죠.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험을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인 만큼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을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해서 딱 그만큼을 시험장에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선명하지 않고 기억이 희미하다 그러면 문제 다 틀리고 나옵니다. 객관식이니까. 그죠? OX 판단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시험장에 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맞추고 나올 수 있는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이거는 학자들의 방향이야. 우리 수험생들의 방향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문장 결론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조문과 기본 판례들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이러면 이제 합격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마치면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민법 강사로서 이제 민법 공부 방법은 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시험의 대강의 개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아까 자연과학 어렵다 그랬죠. 그죠? 자연과학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선생님 들어오셔서 교수님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또 이제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또 이제 강의와 또 이제 이걸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